윤석열 사단의 검찰의 모순점을 여러분한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으로는 장모 은행장고 위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공소시효를 한번 실제로 얼마 남았는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사건은 네, 저는 하면서 돈을 갖다 댔잖아요. 제가 그렇지. 물건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돈을 댔잖아요, 또. 상자수비도 다 할인해가지고, 저는 못 예, 오니까. 그런 것도 저기 제 그냥 돈도 냈지만은, 어, 윤석열 장모의 그동안에 언론에서 보도된 사건 내용을 파악하자면 사문서 위조죄, 사문서 위조 동행사, 무고죄, 소송 사기 등으로 이미 고발 또는 고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검찰에서 최근 이러한 사문서 위조죄의 공소시효는 2020년 3월 31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문서 위조 행사죄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나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은행잔고 증명 위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잔고 증명의 1차 공소시효는 2013년 4월 1일, 따라서 7년이니까 2020년 4월 1일 이전인 3월 31일까지가 공소시효가 되겠습니다. 2차 잔고증명은 2020년 6월 24일 72억짜리, 3차 잔고증명은 2013년 10월 2일 39억짜리, 4차 잔고증명은 2013년 10월 11일 139억짜리, 2013년 10월 11일이면 2020년 10월 11일까지입니다. 토탈 350억 원대의 은행 잔고증명을 위조했다는 것입니다. 위조 시점으로서는 2013년 4월 1일 이전 또는 이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조 시점으로는 2013년 4월 1일 이전 또는 이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시효는 2013년 4월 1일 기준으로 2020년 3월 30일부터 시작되고 그 이후에 공소시효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를 하였던 시점은 최근 2020년 4월 2일 정도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시 이러한 사문서 위조죄를 알고 있는 검사와 그 판사를 직무유기로 고소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공무원은 범죄 사실을 안 뒤로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고발을 안 한 검사와 판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공소사실을 윤석열 장모 사기 사건과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와 비교를 하겠습니다. 먼저 표창장은 2019년 9월 7일 날 갑자기 불구속 기소를 하였고 구속영장 청구일은 2019년 10월 21일, 공소 제기일은 2019년 11월 11일,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은행 잔고 증명 위조가 발견된 시점은 2015년. 그때 당시 소환 조사를 하였지만 아무런 처벌을 않고 오히려 그 반대되는 위조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였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외국 여권을 위조했다고 2012년 7월 25일 날 사건을 인지한 뒤로 갑자기 2012년 8월 30일 체포하였고
구속영장 청구일은 이틀 뒤인 2012년 9월 1일이었습니다. 공소 제기일은 2012년 9월 19일. 결과는 2년 6개월 교도소를 복역했습니다. 저는 외국 여권을 위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남의 여권을 위조하였다고, 남의 여권을 제가 위조하였다고 그렇게 기소하였고, 판사도 거기에 동조하였고, 변호사도 같이 한통속이 되어 짝짝꿍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 사건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을 위조하였다고, 즉 사문서를 위조하였다고 처음에 공소 제기를 받았고, 그 뒤로 업무방해죄,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죄, 업무상 횡령, 증거 위조 교사죄 등으로 10여 가지의 죄명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장모가 개입된 은행장부 증명서는 공범, 또 만든 사람, 또 시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위조하지 않은 사람이 처벌받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사문서 위조죄로 체포당해서 그 뒤 구속영장 청구 후에는 업무방해죄, 공전자 부실 기재죄, 공전자 부실 행사죄, 그 다음에 1심 재판 중에는 공소를 추가시키고 2심 재판 중에는 사문서 위조 행사, 업무방해, 조세포탈, 이런 온갖 죄명을 붙여가지고 2년 6개월 교도소 생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장모 은행장부 증명 위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표창장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표창장은 위조 여부가 아직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은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표창장이 위조되었다, 어떻게 위조되었다, 이 확실한 근거가 아직도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은행장부 증명은 지금 1차 은행장부 위조, 2차 위조, 3차 위조, 4차 위조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소환 조사를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외국 여권을 위조했다고 하는데 위조한 실체가 없습니다. 여권이 없습니다. 다음은 장부증명서입니다. 100억대, 공소시효는 2020년 4월 1일, 72억짜리 장부증명, 공소시효는 2020년 6월 24일, 39억짜리 공소시효는 2020년 10월 2일, 139억짜리 공소시효는 2020년 10월 11일.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소환 조사를 지금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윤석열 장모 사기 사건에 대해서 의정부 지검에 수사를 촉구합니다. 첫째, 체포영장을 청구하십시오. 사유는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 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십시오. 청구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리고 핸드폰을 압수수색하시고 자택을 압수수색하십시오. 핸드폰에는 장모의 내연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하고의 통화,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 사유에 관한 통화 내역, 이러한 공문 내역이 다 있을 것입니다. 하루속히 압수수색하십시오. 그 다음에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십시오. 그 후에 조사가 끝난 뒤에 공소를 제기하십시오. 죄명은 사문서 위조, 사기, 무고, 지금 검찰에서는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공소시효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은행장부 증명이 몇 장 위조된 것이기 때문에 최초에 위조한 것과 나중에 위조한 것은 약 6개월 정도의 시차가 벌어집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공소시효가 6개월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사람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부인도 회사 직원한테 시켜가지고 이 은행 잔고 증명을 유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은행 잔고 증명을 누군가에게 제시를 하였는데 그게 장모입니다. 즉 장모가 딸에게 시켜서 딸이 직원한테 유주해달라고 하였고 다시 직원이 유주를 하여 딸에게 전달해줬고 딸은 또 검찰총장의 장모에게 전달한 것으로 언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공정한 수사를 바랍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아무런 소환 통보도 없고 출석 요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는데 변호인도 없다고 하고 체포 당한 뒤에는 변호인 또는 가족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통지서가 있는데 도장도 없고 주소도 틀리고 범죄 사실도 없고 이거를 어디에다가 통보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걸 통보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상 다 허위입니다. 거의 허위. 이런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은 여기에 직업을 또 허위로 작성합니다. 이 구속영장의 직업을 또 미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저는 검사를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작성한 서류에 허위 작성하는 검사도 수두룩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보면서 사문서 위조죄, 은행 잔고 증명을 위조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타기 수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즉시 소환, 조사하여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길 바랍니다. 장모 사건과 저의 사건을 비교하자면 저도 여권을 유조하지 않았는데 남이 유조한 여권을 저한테 끼워 넣어 가지고 저보고 유조한 여권이다 라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이런 수사 기법 아주 훌륭합니다. 이렇듯 검사들은 조작의 달인, 있는 죄를 없는 죄로, 없는 죄를 있는 죄로 뒤바꾸는 기술이 아주 전 세계에서 뛰어납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 사건의 내막을 파헤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도 만약에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검찰총장은 하루속히 이러한 내막을 파악하여 이러한 짓을 한 검사를 당장 파면시켜야 합니다. 이 검사는 현재 해외 연수 중이라고 합니다. 즉시 소환하여 파면시켜야 합니다. 검사 면담 신청. 면담 신청. 예. 사건 수사된 거 있으세요? 아니 끝났어요. 사건이 끝났는데 네. 그 검사가 그때 당시에 불법 구금원 자료가 나와가지고 네. 지금 면담 신청해서 그 서류를 확인해야 돼요. 어느 검사님이신가요? 그 김상균 부부장검사. 김상준? 예. 그 김상준 검사님 안 계시는데? 김상준 검사님 지금 해외 가셔서 해외 연수 가셔서 안 계세요. 언제까지요?
올해 12월 11일까지세요. 이상 버피아TV 감독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